자, 이제 드디어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프리리미너리들을 다 끝냈고, 자,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은 아직도 여전히 물론 역사적으로 최초라는 점이 있지만, 물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정통 중력하는 사람들도 아인슈타인 방정식 갖고 우주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러는데, 조금 개선의 요지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인슈타인 세오리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아직도. 뭐 그렇다고 뉴턴 역학에서는 수정할 부분이 없느냐. 그것도 있다라고 보는데 역시 뉴턴 역학은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인슈타인 체계는 사실상 관측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관측이 아니면. 근데 뉴턴 역학은 잘 알다시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거시적인 세계가 되면서. 당장 그걸 직접 관측해서 제대로 잘 써먹고 있는 애들이 기계공학과 애들이라. 그죠? 그래서 뉴턴 역학을 좀 수정하기는 좀 힘들고. 어찌됐든, 아인슈타인의 10년 동안의 고민은 결국은, 우주는 휘어져야 되는데 무엇이 휘게 하느냐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보통 이제 인포멀하게 설명할 때는 가속도가 곧 중력이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죠? 이퀴밸런스 세럼이죠, 사실상,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등속 관찰자와는 달리 가속 관찰자는 겉보기 힘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죠? 그 겉보기 힘을 소위 얘기하는 크리스토퍼 커넥션이 들어간, 그죠? 겉보기 힘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직선이 아니라, 최단 경로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최단 경로가 곡선이 된다는 얘기는 휘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는 중력이고, 그것은 결국은 휘어짐이라는 거죠. 수학으로 얘기하면 곡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하고 중력이 이퀴밸런트하고, 그것이 결국 곡률하고 관련되게 되니까, 결국 곡률이라는 자체가 얘네들을 그럼 누가 많이 휘게끔 하느냐? 결국 물질의 소위 얘기하는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하는 라고 하는 친구가 이쪽이 그럼 텐서니까 에너지 모멘텀 텐서는 랭크 2 텐서예요. 따라서 이쪽도 랭크 2 텐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쭉 공부해왔던 곡률하고 관련되면서 랭크 2 텐서가 되는 친구가 있었어. 그게 바로 뭐였냐면 리치 텐서가 바로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죠? 리치 텐서들이 전부 다 곡률에 비례했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아인슈타인은 이쪽이 리치 텐서가 나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방정식. 그 리치 텐서가 뭐랑 관련되기를 원했냐면은 에너지 모멘텀 텐서 세타 A 뮤라고 하는 친구. 이것은 이제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스칼라 물질이 있느냐, 아니면 페르미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있느냐, 아니면 중성자별처럼 페르미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별이 있느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에너지 모멘텀 텐서는 어디에서 계산하느냐? 결국은 양자 장론에서 계산합니다. 사실 양자 장론의 전 단계예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양자로는 아니에요. 따라서 고전 장론에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만약에 전자기가 막 깔려 있다. 그럼 전자기, 포톤들도 물질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전자기에 대한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전자기에 의해서 또 우주가 휘어지게 된다는 거죠. 전자기를 가지는 어떤 물질들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또 유추역학적으로, 우주론 갔을 때는 유추역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치 우주 속에, 우주가 예를 들어서 균일한 어떤 밀도를 갖고 있다라든가. 그 밀도가, 뭐랑 관련되겠냐면 바로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제로 성분하고 관련된다는 얘기. 그래서 밀도가, 결국 균일한 밀도가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제로 성분하고 관련돼요. 그러면은 리치의 제로 성분하고 관련될 거예요. 리치의 제로 성분이 됐든 어떤 성분이 됐든 간에 모든 것들은 다 가우스 곡률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물질이 우주를 휘게한다. 좀 더 이제 나중에 가서는, 휜 정도를 굉장히 작게 잡아줘가지고, 결국 뉴턴 극한하고 보낸 거죠. 이 비례상수를 찾기 위해서. 비례상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뉴턴의 중력장 이론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뉴턴은 질량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그 주변에 중력장이 방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력장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속칭 얘기하는, 여기가 중력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어떤 힘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근데 뉴턴은 여기에 질량을 가진 친구가 있을 때 우주가 안 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질량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뉴턴은 우주가 휘어진다라는 생각을, 기하학이 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뉴턴이 쓴 프린키피아는 전부 다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토대로 해서 모든 걸 증명했어요. 그럼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은 기원전 300년경에 바로 평면 기하학의 교과서죠. 평면에서의 기하학에서의 교과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평면에서의 운동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질량이 있든 없든 간에 뭘 휘어져. 그러니까 거기서 케플러 법칙도 닮음으로 다 유도를 했던 거죠. 프린키피아에서. 근데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달랐던.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질량이 있는 곳에서 이것이 우주를 휘게끔 한다.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커베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설령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를 이렇게 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이 주변이 이 휘어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질량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곡률에 영향을 받게 됐죠.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질량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점전화가 있다. 아니면 점전화가 있다. 점전화가 있을 때 여기에서 얘가 전기장을 해서 여기가 전기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전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얘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쓰더라도 결국은 얘의 영향을 받지만 여기서의 가우스 법칙은 다이버전스 E가 0이죠. 여긴 지금 전하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주로 다 엠프티 스페이스에서 풀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블랙홀 솔루션 다 어디냐면 여기 블랙홀이 있다라는 거죠. 별이 죽어서 만들어진 블랙홀. 근데 블랙홀에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게 아니거든, 지금. 블랙홀의 영향으로 블랙홀 근방, 많이 휘어진 이 근방에는, 그럼 이 근방에는 질량을 가진 친구가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야. 얘의 영향이지. 그러니까 뭐가 돼?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0인 그런 방정식을 풀게 된다. 즉, 우리가 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결국 전부 다 뭐냐면은, 마치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질이 있다. 전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하 Q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자, 이랬을 때 이 점에서의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찾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물론 예를 들어서 전위의 일반 공식에 따라서 풀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만약에 가우스 법칙 갖고 풀게 된다 그런다면은 이 지점에 지금 전하가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된다는 것이 가우스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점에는 얘의 영향을 받지만 이 지점에는 전하가 없어. 그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결국 델 제곱 V는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을 따르게 된다. 라플라스 방정식을 따르게 된다. 즉 엠프티 스페이스에서의 라플라스 가우스 법칙을 만족하게 된다는 얘기. 그럼 여기에 도체가 있느냐 아니면은 부도체가 Q가 균일하게 깔려 있느냐 하는 문제는 두 경우 다 똑같이 나오죠. 아웃사이드니까. 두 경우에서 달라지게 되는 경우는 내부로 들어갔을 때 이게 도체냐 아니면은 균일하게 깔려있는, 볼륨에 균일하게 깔려있는 부도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맞죠? 하지만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서 우리가 물리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나중에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우주에 적용할 때는 그냥 우주에 골고루 나뉘어져 있는 이런 케이스를 갖다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골고루 흩어져서 균일하게 나눠져 있는 이런. 따라서 나중에 마지막에 얘기하게 될 프리드만 우주 방정식을 갖다가 프리드만 방정식을 통해서 우주 팽창을 얘기를 할 때 프리드만이 집어넣은 거 역시 가장 심플리스트 초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논문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설령 관측하고 맞지 않더라도 방법이 옳으면은 과학의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허블이 왜 위대해졌냐면은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은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적색 편의를 측정을 해서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랑 서로 멀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즉 V는 HR을 찾았을 때 그때 허블이 팔로마산 천문대에서 관측해 가지고 그 역수를 취해서 우주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돌멩이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주가 태어났다는 얘기. 완전히 엉망진창이 그것은 뭐가 되냐면 방법은 옳았으나 관측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관측값들이 다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방법이 옳았기 때문에 역사에 남은 거고 그 뒤에 가서 그 방법대로 관측을 통해 가지고 V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별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관측을 해서 허블 상수를 해보니까 우주의 나이가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138억 살 정도로. 오케이? 물론 이런 관측은 또 관측 저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또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다른 은하의 별들을 생각해가지고 하고 해서 점점 보정돼서 매년 우주 나이를 발표하죠. 그래서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37억 년이었다가 최근에 와서 138.0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또 다시 몇 년 뒤에 위키피디아에서 달라질지도 모르죠. 천체에 대한 관측을 통해. 천체의 관측을 지금 드문드문 하는 거지, 우주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찌 정확한 올 스캔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 따라서, 모델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 아무튼 이 사실을 일단, 명심해 두고, 우리는 일단은 이 매터 속이 됐던, 그러니까 매터 속이 됐던, 매터 밖이 됐던 일반적인 경우를, 매터 쪽은 클래시컬 필드 세어리에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계산을 할 거고, 이쪽은, 속칭 그 액션으로부터 할 건데, 아인슈타인과 힐버트의 가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힐버트의 가정이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FR 그래비티로도 한번 해볼 생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간단하게만. 자, 우선은 뭘 생각을 한 거냐면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액션만큼은, 이퀘이션은 모션을 찾아야 되는데, 운동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피처를 갖는 운동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운동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액션이라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액션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인테그럴 d 4승 x를 에다가 러그랑지안을 갖다가 해준 것이 된다는 거죠. 4차원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 액션을 x라는 곳에서 보고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좌표가 y라는 좌표. 자, 이것을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가속 관찰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x라는 좌표를 갖고 색을 셋업하는 가속 관찰자와 y라는 좌표를 갖고 가속되고 있는 그런 관찰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주라는 휘어진 공간에 각각의 요소의 휘어진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액션을 갖다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사실 이런 X라는 그러니까 우주라는 그 자체가 막 여기저기 복잡하게 휘어지게 되면은 인간의 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나서 사실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매니폴드라는 개념을 써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매니폴드에 오버랩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매니폴드가 돼서 그런 로컬 코디네이트라는 국소적인 좌표들이 들어가고 국소적인 좌표들의 변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쓴 책들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정교하면서 일반 상대로는 텍스트북으로는 굉장히 길어져요, 일단. 수학을 많이 강의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단은 이런 친구들한테 우선 얘는 소위 뭐냐면은
어떤 좌표를 쓰든지 간에, 즉, 제너럴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폼에 대해서, 그 얘기는 어떤 x라는 좌표를 쓰든 y라는 좌표를 쓰든 z라는 좌표를 쓰든 for 코디네이트를 뭘 쓰든지 간에 이것이 인베리언트 퀀티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너럴 코디네이트 트랜스폼. 자, 일반적으로 액션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시메트리에 대해서, 관찰자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프로퍼티를 갖고 있어야 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액션이라고. 근데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코베리언트만 되면 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어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y라는 좌표를 이용해서 만든 사람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equation of motion을 x라는 좌표로 만든 사람들 사이에 어떤 변환 관계가 존재하면 돼. 뭐 행렬 변환이 되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선형 변환 관계가 존재하면은 이 사람이 equation of motion이라는 게 뭐야? equal 0이 equation of motion이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x 좌표 갖고 운동 방정식을 쓰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y좌표로 바꾼 것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결국 이퀘이션. 근데 액션은 다르다는 얘기죠. 액션이라는 자체는 완전히 인베리언트한 퀀티티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뭘 얘기하게 되냐면은 텐서 시오리 입장에서 봤을 때 텐서의 인덱스가 있다라는 얘기는 텐서, 인덱스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이렇죠. 뉴턴 방정식은 인덱스가 한 개인 그런 코베리언트 시오리에. 왜냐면 힘이 벡터니까, 오케이?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랭크 2에 해당하는 코베리언트를 갖고, 랭크 2가 되니까, 랭크 하나마다 변환이 들어가서 변환 두 개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죠. 앞에 퓨어바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뭐, 이런 바이리니어가 됐든 리니어가 됐든 이쪽에서 0이면 이쪽에서 0이다. 이쪽에서 이퀘이션 모션이 만족하면 다른 좌표 위에서 이퀘이션 모션이 만족한다는 얘기. 자, 그런데 라그랑지아는 어떤 좌표를 쓰더라도 인베리언트 퀀티티가 돼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우리가 이쪽을 에너지 모멘텀 텐서로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휘어짐을 만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랭크 2니까 랭크 2가 돼야 되고 랭크 2 중에서 휘어짐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은 리치라는 거지. 그래서 리치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럼 리치가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라그랑지안을 찾아줘야 된다. 그리고 관찰자에 따라서 가속 관찰자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이라는 친구를 찾아야 된다. 이것을 찾는 과정에서 제일 심플한 초이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첫째. 텐서 시오리에서 인베리언트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 컨트랙션 돼버리면 인베리언트가 돼버려요. 오케이? 휘어바인과 휘어바인의 인버스가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덱스가 다 사라져버리면 스칼라가 돼버리거든. 그럼 제너럴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텐서 시오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베리언트가 됩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트가 다 사라지면, 그러니까 인덱스가 다 사라지면서 공률을 나타내는 거는 바로 커베이처 스칼라 R이라는 거죠. 그죠? 그잖아. 얘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액션 속에 D사승이. 자, 이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날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하고 파서블한 경우들 중에서 어차피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은 제너럴 솔루션이 불가능해요. 나중에 풀어주겠지만은. 그러니까 특별한 스페셜 솔루션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제너럴 솔루션은 못 구한다라는 얘기. 스페셜 솔루션들만 가능하니까 사람 이름이 붙는 거예요. 만약에 제너럴 솔루션이 나오면 그냥 제너럴 솔루션으로 끝나는데, 요런 가정을 하니까 요런 솔루션이 나오면 슈바르츠 쉴드 솔루션, 요런 가정을 하니까 카우르 솔루션, 이렇게 하니까 노르드 스트롬 솔루션. 이렇게.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정을 달리해가지고, 그 얘기도 잠깐 나중에 하겠지만은. 자,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우선은
공률하고 관련되고 나중에 이런 리치 같은 경우가 공률하고 관련된 리치 같은 경우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자, 제일 심플한 거는 여기 브라브라브라브라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은 자,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브라브라브라는 뭐가 되냐면 자코비안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D4승 X라는 친구가 Y좌표로 가게 되면은 달라져요. 그죠? 자코비안이 붙어서 달라지게 된다는. 따라서 X좌표에서나 Y좌표를 쓰든지 간에 두 좌표기에서 동등한 수학적으로는 매저라고 얘기하죠. 그 친구를 찾아줘야 된다.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따가 보이게 될 루트의 G의 절대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인베리언트 매저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R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R분의 1도 가능해요. 그죠? R분의 1도 가능해진다. 또 뭐 R제곱도 가능하죠. 뭐, 익스포넨셜 R은 어떨까요? 되죠. 뭐, 뭐든지 다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모든 가능한 케이스들 중에서 결국 아인슈타인이 초이스한 케이스는 아인슈타인과 같이 동시에 뛰어들었던 힐버트가 초이스했던 문제는 결국 상수항 더하기 R이라는 거죠. 이런 복잡한 거 다 빼빼고, 오케이? 이것을 우리는 아인슈타인 힐버트 그래비티, 제너럴 릴레티비티의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쟤를 확장시킨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힐버트 그래비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럼 최초의 제너럴 릴레티비티 모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업은 하지 않겠지만은 미국 그 MIT에 지금은 죽었지만은 옛날에 내가 갔을 때 만났던 로만 제키브라고 하는 사람은 서립자 전공인데 중력도 논문을 굉장히 좋은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이 제키브하고 타이텔 보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액션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건 이제 컨스탄트예요. 그죠? 상수항이라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넣느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얘를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스칼라 필드를 집어넣어요. 근데 스칼라 필드는 어떤 관측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니까 그죠? 트랜스폼에 대해서 인덱스가 없잖아. 그래서 이 스칼라 필드에다가 플러스 어떤 스칼라 필드의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걸 집어넣어서 좌변에서 또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재밌는 모델이네 해서 유명해지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제키브, 타이텔, 보임, 그래비티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제키브, 타이텔, 보임, 그래비티 그 외에도 브라운스 디케이 그래비티라든가 우주에 눈에 안 보이는 스칼라 입자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브라운스 디케이 이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이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빼고 나면 S는 인테그럴 D4승 X의 루트의 G에다가 어떤 R의 임의의 함수 그 다음에 상수항 그냥 빼주고 이렇게 하는 FR 그래비티.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돼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FR 제키브 타이텔 보임 그래비티. 자, 그러려면은 뭐 내가 보기에는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비티 하는 사람들이 뭐 제키브 타이텔 보임 그래비티 공부를 안 했을 리는 없을 거고 그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FR 그래비티 갖고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더더군다나 저런 계산을 최근에 와서는 전부 다 매스매티카에다 맡기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굉장히 세이브가 돼요, 사실은. 매스매티카에서 임의의 함수 넣어도 다 계산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매스메티카에서 주로 계산시킬 때는 0, 1, 2, 3 안 쓰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계산하기도 하고, 시그마 시킬 때. 그래서 매스메티카로 모든 양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퀘이션 모션이라든가. 자, 이제 이런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 힐버트 그래비티하고 FR 그래비티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이 두 개만 해봅시다. 제큐브 타이틀 보이면 지금 할 시간이 없고 두 개 정도만.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오리지널 아인슈타인 힐버트의 케이스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우선 R이라는 친구를 넣기 전에 라그랑지안이 도대체 어떤 차원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D4승 X의 루트의 G의 절대값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차원 카운팅을 먼저 해봅시다. 자, 그런데 ds 스퀘어는 우리가 GAB에 dxa, dxb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GAB 하나는 어떤 차원을 가져요? 길이의 차원에 마이너스 2승을 갖죠, 그죠? 자, GAB가 속칭 얘기하는 길이의 차원에 마이너스 2승을 갖는다. 그러면 G의 디터미넌트 값은 차원을 뭘 가져? 디터미넌트 4 곱하기 4행렬의 디터미넌트니까 G들이 4개씩 곱해지죠, 그죠? 그래서 얘는 L의 마이너스 8승의 차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루트의 G는 뭐가 되는 거예요? L의 마이너스 4승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D4승 X는 무슨 차원을 가져요? 당연히 길이의 4승을 갖고 있죠. 따라서 길이의 4승과 길이의 마이너스 4승이 커플되니까 길이에 대한 제로 차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액션이라는 친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액션은. 그래서 속칭 얘기하게 되는 그 액션을 인테그랄 D4승 X하고 라그랑지안, 아직 이제 이 라그랑지안 속에다가 얘를 넣어줄 거예요. 얘를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L의 4승의 차원을 가지니까 얘가 L의 마이너스 4승을 가지면 되는데, 이 L의 마이너스 4승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친구, 루트 G라는 친구에다가 무차원인 친구를 갖다가, 그죠? 곱해준 그런 케이스들은 전부 다 우리가 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럼 제가 왜 소위 얘기하는 루트의 G 이 친구가 왜 필요한가? 이러한 디터미넌트가 왜 필요한가? 그러기 위해서 일단 잠시 유클리디안 2차원을 봅시다. 유클리디안 2차원에서 플랫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크C1, 크C2 여기에서의 넓이 요소 이것은 DA는 D 크C1, D 크C2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구면처럼 휘어진다라든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두 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만약에 x1, 이쪽을 x2 이런 식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여기에 맞는 부피 요소 dx1, dx2가 있을 거예요. 유클리디안이니까 뭐 참자는 고민 안 해도 되겠죠. 유클리디안이니까 그래도 위에 씁시다. dx1, dx2. 근데 이렇게 휘어져 있게 되면은 얘는 ds 스퀘어가 이게 만약에 오소고날이라고 합시다. 오소고날인 경우 그때 얘기했던 리만 기하학에서 U 커브하고 V 커브가 서로 오소고날이면은 소위 얘기하는 FFF에서 F항이 사라지죠. 그죠?
즉 du, dv 항이 사라진다고 넓이 요소에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g11 dx1의 스퀘어, g22 dx2의 스퀘어. 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루트의 g11 dx1의 전체의 스퀘어 플러스 루트의 g22의 dx2의 스퀘어. 자, 요 얘기는 요 ds 스퀘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 휘어진 곳에서의 아주 작은 곳이니까 휘어졌지만 넓이 요소를 잡을 때는 아주 작은 변위를 생각하죠. 그죠? 휘어진 곳에서의 넓이 요소는 직사각형의 근사가 되죠. 아주 작은. 그죠? 너무너무 작으니까. 거기에서 ds의 스퀘어는 그 직사각형으로 근사된 친구의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한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면이 휘어져 있지만 너무 작게 잡으니까 직사각형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된 거지. 한 변의 길이가 루트의 g11 dx1, 또 한 변의 길이가 루트의 g22의 dx2. 여기에 바로 이 길이가 ds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가 됐죠. 따라서 이러한 넓이 요소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은 루트의 g11, 루트의 g22, dx1, dx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매트릭을 GAB라고 해서 행렬로 표시해 보면은 G11, 0, 0, G22가 되죠. 자,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는 바로 G11, G2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 팩터는 바로 뭐가 되면 루트의 디터미넌트의 dx1, dx2가 그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자, 그 얘기는 4차원이 돼버려도 역시 마찬가지가 0, 1, 2, 3. 근데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주는 이유는, 절대값을 취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푸마마마 컨디션을 쓰게, 그 시그너처 때문에 디터미넌트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모든 이해는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은 결국 유클리디안 2차원 공면론에서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시그너처가 있는 민콥스키와 시그너처가 있는 4차원, 이게 3차원이 휘어지는 것도 감이 안 잡히는데 시그너처가 있는 민콥스키가 휘어지는 게 감이 잡히겠어?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징 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리만 기하학에서의 서피스 세어리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건 눈으로 보이잖아. 많이 봤고 그래서 거기서 계산한다면 그대로 그냥 확장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호만 넓이가 호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된다는. 따라서 이러한 매저를 잡으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또 딴 거를 잡아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하는 자코비안을 쓰면 되니까 결국 코디네이트 변환에 대해서 제너럴 코디네이트, 이 코디네이트와 이 코디네이트 휘어진 이 매니폴드에서 이들 사이에서 똑같이 4차원 부피 요소로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서로 다른,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평평한 여기에서의 넓이 요소를 한 친구는 공의 표면에다 가져갈 수가 있고 하나는 원탁 면에 가져갈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각각 다른 걸 갖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러한 형태를 넣어주게 되면 인베리언트한 그런 친구. 즉 다시 말해서 이 친구도 사실 알고 보면은 루트의 G의 D 크C와 D 크C2라는 얘기예요. 누구로 쓴? 왜? 지금 이러한 형태의 매트릭은 GAB가 1, 0, 0, 1인 이란 매트릭이에요. 그죠? 따라서 디터미넌트가 1이기 때문에 걔를 표시 안 해준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놈 자체가 인베리언트한 매저로서 되니까 당연히 얘가 커플돼서 들어가줘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가 액션이 결국은 무차원 양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이미 무차원 양이 됐으니까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될 친구들은 결국 자, 아인슈타인이 찾고 싶어 했던 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우변에서 세컨드 랭크로 나오니까 액션을 베리에이션 시켜가지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찾을 건데 그 액션에서 리치 텐서가 나올 수 있는 리치 텐서가 바로 공유하는 그 리치 텐서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심플한 선택이라도 충분해 우주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럼 뒤에 가서 왜 FR 그래비티를 하고 그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아니 조금 더 보정항을 더 집어넣어주면 허용 가능한 텀들을 더 집어넣어서 라그랑지안을 더 풍만하게 만들어주면은 풍성하게 만들어주면은 그 라그랑지안에 들어가는 항들과 항들 사이에 그 개수들이 있을 거예요. 이 텀 더하기 이 텀 더하기 이 텀 할 때 섞어줄 때 섞음비 그죠? 그러면 그 섞음비들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의 우주에 대한 관측 자료의 피팅 파라미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조절기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갖고 우주를 데이터를 했는데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은 거기에다 항을 더 넣어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인슈타인 그래비티는 이미 허용 가능한 항들을 많이, 가능한 것들을, 그러니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심플한 경우만을 초이스한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그래비티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 그러니까 뭐 박사과정까지 계속 그래비티를 전공하는 그런 친구들 같으면은, 뭐 요즘에 와서는 에너지 모멘텀 텐서 쪽 파트 때문에 당연히 양자 장론도 해야 되겠죠. 클래시컬 필드 시어리하고 퀀텀 필드 시어리도 해야 되겠죠. 주로 클래시컬 필드 시어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얘를 계속 밀고 가면 나는 어떠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그 박사학위 논문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해서 복습해 갖고는 아무 논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모델을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액션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그 새로운 액션에서 그럼 새로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나오죠. 우주 방정식이. 그 새로운 우주 방정식을 갖고 우주 팽창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많은 관측 자료들이 우주 팽창과 관련된 관측 자료들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게. 자, 어쨌든 우선 아인슈타인의 국한에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인슈타인 힐버트 액션, 아인슈타인과 힐버트가 동시에 생각한 이 액션의 모습은 결국 d 4승 x에다가 루트의 g의 절대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마이너스 2 람다로 하고 r이라고 해요. 사실은 요거 빼고 계산한 것이 빼고 1915년에 발표한 게 아인슈타인. 처음에 넣었다가 뺀 거죠, 사실. 힐버트는 아예 시작부터 C1 더하기 C2R 이런 식으로 해서 두 항을 다 넣어주고. 아인슈타인과 힐버트나 나중에 이 람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팩터예요. 따라서 우주 팽창을 갖다가 플러스로 가속시키느냐, 즉 속도가 증가하게끔 만드느냐, 아니면 우주 팽창을 둔화시키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 걸었을 때 속도 다운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속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속도 변화니까 속도가 증가하면서 가속도가 생기는 경우와 속도가 감소하면서 가속도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팽창이 지금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걸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주 팽창과 관련됐을 때 이 항은 반드시 0이 아닌 항으로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 우리가 마지막 과정에서 얘기하게 될 거고. 따라서 라그랑지안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 아인슈타인 힐버트 라그랑지안은 루트의 g의 마이너스 2 람다 플러스 커버처 이런 형태로 들어가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찾는 방법은 무조건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모든 놈들에 대한 주인공은 바로 매트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을 시켰을 때, 그렇죠? 결국 이 라그랑지안은 얘는 상수항이지만 이 속에도 GAB가 있고 이 속도 GAB가 있죠. 기본은 그래비티의 기본은 바로 매트릭 GAB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라그랑지아는 GAB의 함수가 GAB와 어떤 GAB의 미분들에 대한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함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결국 GAB에 대해서 액션 베리에이션을 시킨다는. 그러니까 이퀘이션 모션을 구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라그랑지 안에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액션을 베리에이션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찾아내는 방법. 여기에서는 액션을 베리에이션 시켜서 이게 0이 되는 곳에서 결국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베리에이션 시키니까 인테그럴 d 4승 x 하고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은 역시 미분이니까 베리에이션은 미분이죠. 루트에 g에 이게 있고 뒤에 게 베리에이션 되니까 자 뒤에 게 베리에이션 되는데 앞에 항은 상수항이니까 베리에이션 시키면 0이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친구를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쓰면은 우리는 GAB와 RAB의 컨트랙션 폼이죠. 그죠?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델타의 G의 AB의 RAB 플러스 GAB 그대로 있고 델타의 RAB. 요거는 요 속을 베리에이션 시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반대로 델타의 루트의 G가 베리에이션 되고 R-E 람다가 그대로. 자, 이것이 이 베리에이션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일일이 어마무시하게 그 더티 캘큘레이션을 다 했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노멀 코디네이트를 써요. 노멀 코디네이트를 쓴 다음에 혹시 그냥 미분이 나타나면 전부 다 공변 미분으로 다 바꿔주는. 그래서 노멀 코디네이트를 써서 계산을 해요.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노멀 코디네이트로 계산하게 되면은 소위 크리스토플 심볼이 곱해져 있는 항들이 다 죽어버려서 계산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노멀 코디네이트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RAB가 노멀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C, 감마 CAB 마이너스 라운드 B, 감마 CAC 얘만 남죠. 즉 감마 곱하기 감마도 빵 되고 그죠? 자, 여기서 부분 나눠서 계산해 봅시다. 우선 GAB의 델타의 RAB, 즉 요항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요항을 계산해 보면은 GAB하고 노멀 코디네이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RAB가 얘니까 뭐가 되나? 라운드 C의 델타 감마 CAB 마이너스 라운드 B의 델타 감마 CAC. 자, 모든 건 다 서메이션 컨벤션이에요. 자, 일단 풀어서 쓰면은 GAB 라운드 C 델타의 감마 CAB 마이너스 GAB 라운드 B 델타의 감마 ACC. 자,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계산은 바보들의 활용이에요. 서메이션 컨벤션과 바보들의 적절한 활용. 자, B 바보, C 바보 맘대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B 바보를 C 바보로 바꿉시다. C 바보를 그리고 B 바보로 바꿉시다. 자, 그리고 GAB하고 라운드 C에 그럼 델타 감마 CAB 마이너스 GAC하고 라운드 C에 델타 감마 BAB 이렇게 되나요? 자, 또 명심해야 될 게 우린 지금 노멀 코디네이트를 쓴 거예요. 그죠? 그걸 꼭 기억하라고. 노멀 코디네이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에서 사실은 여기 지금 이 결과에서 나타난 라운드 C는 사실 정식대로 계산하면 뭐가 돼야 돼? 공변 미분이 돼야 돼. 그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도.
노멀 코디네이트를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크리스토플 심볼, 아니, 그러니까 요거에서 크리스토플 심볼 뺀 거가 공변 미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공변 미분인 셈이라고 노멀 코디네이트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공변 미분인데 공변처럼 안 나타난 이유는 지금 노멀 코디네이트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대로 계산을 했으면 공변 미분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훨씬 긴 계산이 됐겠죠. 그런데 공변 미분에 대해서는 GAB는 상수야, 그죠? 지난번에 증명을 해줬죠. 공변 미분에 대해서 매트릭은 상수가 된다는 것을 또 하나는 숙제를 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매트릭 공변 미분에 대해서 상수해. 그 얘기는 미분 기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상수니까. 따라서 이것은 뭐가 되냐면 라운드 C하고 GAB의 델 감마 CAB 마이너스 GAC의 델타 감마 BAB. 사실 얘도 제대로 계산하면 공변이죠. 그죠? 자, 여기 A 바보, B 바보, 남아있는 스마트 인덱스는 어퍼 C 인덱스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얘를 원제로 텐서니까 Z에 C라고 놓읍시다. 오케이? 그냥 치환을 해두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재판을 자, 지금 요 친구가 지금 밑줄 그은 요 친구가 뭘로 나왔냐면은 지금 라운드 C, ZC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진짜 답은 뭐죠? 바로 델 C, ZC가 답이에요. 우리가 공변 미분을 노멀 코디네이트를 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 항부터 먼저 계산하고 칠판을 좀 지워야 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D사승 X의 루트의 G의 하고 GAB의 델타 RAB 항. 요것은 인테그럴 D4승 X하고 루트의 G에 하고 그 다음에 GAB하고 그 다음에 GAB까지 한 개. 뭐가 나왔죠? GAB까지 한 개. 델타 C ZC 이렇게 나왔네. 그죠? 이렇게? 그죠? 저기. 자, 그러면 이거는 전에 계산을 해줬죠. 공변 다이버전스.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를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눠준 그 100쪽짜리 노트를 갖다가 여러분 독학하라고 그러면은 하다가 다 포기해버려. 왜? 페이퍼는 그렇게 얇지만은 계산한 풀이 과정을 다 쓰면은 무진장 길어져요. 그죠? 근데 그렇게 친절한 책들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돼. 이퀄. 그래서 그때 거 따다 쓰면 여기 뭐가 돼요? 루트 G하고 라운드 A에 루트 G하고 뭐 똑같으니까 C로 쓸까요? Z의 C. 자, 여기서 잘 봅시다. 라운드 C. 자, 우리가 노멀 코디네이트를 써서 약식 계산을 해서 답은 이제 그냥 미분을 공변 미분으로 바꾼 게 답이다. 즉 감마 부분을 생략해서 감마를 빵으로 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항을 베리에이션 시킨 하나, 둘, 세 개의 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씩 정리를 해야 어떻게 이퀘이션 모션이 나오는데, 저 항을 갖다가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얘랑 캔슬이 됐어.
그랬더니 이것은 뭐가 됐냐면은 인테그랄 d4승 x하고 결국 4차원 가우스 정리가 돼요. 라운드라는 친구, 4차원의 그레디언트와 루트 g라는 친구의 z, 어찌됐든 이렇게 4차원 다이버전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4차원 우주에 그러면은 우리가 가우스 정리 때 이해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저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 둘, 셋이 있고 d3승 x에 델 도트에 어떤 a라는 퀀티티가 있다고 합시다. a라고 하는 퀀티티가 있는데 그 a라고 하는 퀀티티에서 어디겠지? 이 퀀티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것이 만약에 3차원 공간의 풀 스페이스를 잡는다면은 토폴로지컬하게 보게 되면은 카테시안 무한대나 아니면은 스피어의 무한대나 똑같아지죠. 그죠? 무한대까지 뻗으면 XYZ를. 그 얘기는 스피어 토폴로지랑 똑같아진다는 얘기. 자, 그 얘기는 이러한 형태의 스토크스 정리로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만약에 얘는 이제 이 속까지 다 찬 거고 얘는 이것의 바운다리가 되겠죠. 표면이 되겠죠. 근데 이 표면이 무한대만큼 뻗어진 곳에 있는 표면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토탈 디리버티브가 돼서 0이 되죠. 만약에. 그건 똑같다는 얘기죠. 저거는 4차원 우주의 바운다리로 가게 되겠지. 스토크스 정리.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누구야 스티븐 와인버거처럼 또 거기에서 4차원 스토크 정리를 갖다가 설명해 준 책들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얘는 저런 스타일 때문에 이꼴 0으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 오케이? 자, 그렇게 0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이 필드라는 자체가 Z라는 자체가 결국 이 뭐지? 얘의 베리에이션이죠, 그죠? 근데 뭐 블랙 우주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간에 이렇게 있는데 물질들이 이렇게 있어. 지금 내가 다루고자 하는 물질들이 있어. 뭐 블랙홀도 있고 태양도 있고 뭐 안드로메다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우주의 끝 무한대로 보내버려. 그럼 거기 휘어져 있겠어? 안 휘어져 있겠어? 평평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크리스토플 커넥션은 누구야? 매트릭에 대한 미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근데 매트릭이 평평해지면 크리스토플 심볼이 안 나타나죠, 그죠? 매트릭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매트릭 자체가 그러니까 크리스토플 심볼 자체가 0이 되죠, 그죠? 그 얘기는 크리스토플 심볼이 0이 돼준다는 거예요. 베리에이션도 당연히 0이 돼주게 되고 무한대 쪽으로 가면 평평해지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트 하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긴 계산 중에서 우선 하나를 날려버렸어요. 토탈 디리버티브가 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를 도전할 거냐면 얘를 도전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보려고 하냐면은 델타의 이 매트릭의 디터미넌트의 루트를 씌운 놈의 요놈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루트의 g하고 gab의 델타 gab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증명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사실들은 그대로 인용할 거예요. 앞에서 해줬던 거는. 라운드 C의 G라고 하는 친구는 G에다가 G의 AB에 라운드 C의 G의 AB. 이건 지난 시간에 증명해줬죠. 자, 그러면은 델타의 루트의 G라는 이 베리에이션. 베리에이션이라는 자체가 미분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얘는 2배의 루트의 G분의 1하고
델타 2의 G의 이런 형태. 자, 델타도 어디까지나 미분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를 증명해 줬다면 얘가 델타로 바뀌면 여기도 델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루트의 G분의 1하고 G의 GAB 델타 GAB 요거는 루트하고 루트 없는 거 하고니까 2분의 1의 루트의 G 이렇게 될 거고 GAB 델타 GAB 자, 그런데 GAB는 뭐예요? 몇? 응? 1? 응? 4야, 4. 얘는 컨스트럭션 됐기 때문에 델 BB, 그죠? 이 얘기는 이건 시그마 B 이꼴 0부터 3까지가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델 빵빵 더하기 델 1 더하기 델 2 더하기 델 3. 이 위아래로 흩어졌을 때는 크로네크 델타이기 때문에 시그너처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4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수리물리 가르칠 때 그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벡터 가르칠 때 되면 맨날 내는 게 저런 문제들 수시고사로 냈거든. 그럼 전부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서메이션 컨벤션이 학부 때 전자기에서 익숙해져야 뭘 어떻게 해보는 거고 서메이션 컨벤션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즉 바보 첨자를 다루는 게 약한 사람은 저걸 다 풀어 써줘야 되거든. 시그마 저 2개잖아, 그죠? 그래서 풀어 써줘야 되니까 그게 뭐 한 학부 전자기까지는 맥히지만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골치 아프죠. 그러면은 이 식에다 베리에이션을 취해봅시다. GAB에 GAB. 4라는 친구는 베리에이션 취하면 0이 되겠죠. 그죠? 상수니까. 따라서 라이프니츠 룰에 따라서 델 베이 GAB에다가 GAB를 해준 거 더하기 GAB에다가 델 GAB를 해준 것이 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바꿀 수가 있다. 마이너스 사인으로, 오케이? 저거 이항시킵니다.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은, 마이너스의 GAB의 델 GAB, 이렇게 바꿔 써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과정은 이제 끝난 셈이죠. 여기 좀 지웁시다. 그래서 델 S 이퀄 0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테그럴 D 4승 X 하고요. 하나는 첫 번째 항은 루트의 G의 절대값 RAB의 델 GAB 이렇게 됐고요. 그죠? 오케이? 두 번째 항은 죽었고, 그죠? 토탈 다이버전스 텀이 돼서 죽었고요. 마지막 항이 플러스 R-E 람다는 그대로 있고요. 주기가 델타죠. 계산한 거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루트의 G의 절대값 G의 AB의 델타 GAB 이렇게 나와주게 된다. 따라서 인테그럴 D 4승 X하고 오케이? 루트 G로 묶어내면은 RAB 마이너스 2분의 1배의 R 마이너스 2 람다 GAB하고 그리고 델타 GAB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모든 가능한 매트릭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0이 돼야 되니까 괄호 안이 0이 돼야 되죠. 오케이?
이것이 0이 돼야 된다. 이제 바꿔 말하게 되면은 그 얘기는 S를 GAB로 높은 거 GAB로 베리에이션 시킨 게 그죠? S를 얘로 나눠준 거 그죠? 그게 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게 바로 루트 G 고 RAB 마이너스 2분의 1에 R 마이너스 2 람다의 GAB 이것이 0이 되는 게 극값 조건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매터를 고려하지 않을 때, 매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지금 매터 고려 안 했어요. 매터에 물질의 라그랑지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터를 고려하지 않고 기하학적인 라그랑지안만, 우주의 기하학적인 라그랑지안만을 고려했을 때, 그것도 아인슈타인과 힐버트의 심플 초이스를 한 거죠. 커베처가 나타날 수 있고 랭크 2인 텐서가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나타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케이스로서 했더니 이것이 0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물질이 없다면 또는 옛날에는 물질이 있어야지만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다크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실제로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주를 가득 메우는 에너지가 존재할 수가 있죠. 유령이죠, 유령. 봤을 때는. 하지만 뭐 다크 에너지 가설은 거의 널리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우주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정되고 있으니까 그게는 물질은 아닌데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생기죠. 우리가 그 양자 장론에서 한 것처럼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제로 컴포넌트가 바로 에너지니까. 오케이? 에너지만 있어도 기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 또는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에 없다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RAB 마이너스 2분의 1에 R 마이너스 2 람다 GAB equal 0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결국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아인슈타인과 힐버트가 찾아낸 이런 이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은 람다를 0으로 놓고 속칭 얘기하는 RAB-2분의 1 R GAB equal 0 이러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만들게 됐죠. 뒤에 가서는 자기의 실수를 과오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내놓은 우주 모델은 틀린 모델이 됐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불안정하게 팽창도 수축도 안 하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의 제 모습 우주예요. 근데 그렇게 아주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렇게. 근데 결국 허블의 그 우주 팽창 그게 관측이 되면서, 이때 소위 얘기하는 이 프리드만하고 르메르트 같은 경우는 누구를 믿었냐면은 힐버트 쪽을 믿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힐버트의 경우는 람다를 0이. 람다 0이 아니다라고 놓고 여기를 나중에 에너지 모멘텀 텐서는 프리드만하고 아이디어는 르메르트가 냈고 신부님이 그 다음에 신부님이라 계산이 잘 안 되시니까 과학을 좋아하는 신부님이죠. 그리고 물리학자인 프리드만이 다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걸 넣고 나중에 여기 메타 파트를 갖다가 프루이드의 유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완전 유체로 해서 우주를 갖다가 이상적인 완전 유체로 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니까 RAB 마이너스 2분의 1 R GAB에다가 플러스 감마의 GAB 이꼴 0 이런 형태. 그래서 이 형태가 나중에 우주 팽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중에 가서 소위 얘기하는 팽창력이 되고, 만약에 이 항이 없어져 버리면 전부 다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죠? 팽창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되버리냐면, 다 질량을 가진 놈들 향해서 다 달라붙게 돼. 그래서 다 한 점에 모이는, 쪼그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소위 아인슈타인과 힐버트의 심플 초이스를 갖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 초이스를 생각을 해서 인테그랄 d 4승 x의 루트의 g에다가 결국 우리가 이게 r-e 람다라는 친구를 넣어준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나중에 메터가 들어가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터 쪽에서도 역시 인베리언트한 메저, 4차원에서 인베리언트한 메저로서 넣어줘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얘랑 그 다음에 속칭 얘기하는 이걸 이렇게 씁시다. 플러스 인테그럴 d 4승 x하고 어떤 메터 파트. 오케이? 이제 물론 이 메터 파트는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인베리언스 때문에. 그래서 메타 파트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메타 파트와 얘를 갖다가 반드시 1대1로 놓을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 자, 우리가 액션이라고 하는 친구는 액션에다가 2배를 하든 3배를 하든 100배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따라서 저 둘 사이에 웨이트 B 값만이 중요하지 두 개의 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력 파트의 라그랑지안과 그 커버처 파트의 라그랑지안과 물질 파트의 라그랑지안이 몇 대 몇의 B로 가느냐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라그랑지안, 기존의 라그랑지안을 인테그랄 역학에서 2분의 1 mx의 도트의 스퀘어 마이너스 vx 이렇게 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인테그랄 dt의 2분의 3의 mx 도트의 스퀘어 마이너스 3배의 vx에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나 똑같이 나와. 그죠? 그 얘기는 중요한 것은 mx 도트 제곱항과 vx 항이 2분의 1대 1의 b 값이라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b 값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b 값을 C1이라고 놓고 메타 파트는 그냥 놔두고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럼 이 C1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결정하려면 결국 뉴턴 중력하고 뉴턴의 중력 법칙하고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우선은 우리가 이 C1을 잠시 2 카파분의 1이라고 둘 거예요. 카파는 나중에 중력하고 비교해서 결정하게 될 거예요. 결과부터 얘기하면 바로 이 카파는 뭐랑 관련되냐면 만류인력 상수랑 관련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뉴턴 방정식의 아주 나이스한 계승자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속칭 얘기하게 되는 요 친구가 요 항과 요 항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이 항은 공률하고 관련되지만, 오케이? 이 항은 공률하고 관련된 게 아니죠. 직접 매트릭하고 관련되죠. 그죠? 즉, 지난번에 우리가 2차원에서 계산을 해줘 봤지만, 얘도 가우스 커베처에 비례하고, 그죠? 얘도 가우스 커베처에 비례하지만, 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커베처에 대한 비례하는 항을 GAB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것을 아인슈타인 텐서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아인슈타인 이론 나오고 나서 아인슈타인과 힐버트 사이에 수학자와 물리학자 사이에 항상 그랬듯이 마치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논쟁처럼 아인슈타인과 힐버트 사이에서 아인슈타인 네가 내 거 베꼈다. 실제로 보면 발표는 누가 먼저 했냐면 6개월 먼저 힐버트가 발표를 해요. 피지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지 텐서 세오리라든가 코베리언스 세오리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보다 힐버트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알고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논문 자체가 너무 어렵게 썼어요. 힐버트가 발표하는 게 수학자들의 흔한 버릇처럼. 실제로 스페셜 렐러티비티도 아인슈타인보다 2년 먼저 1903년에 뿌앙카레가 쓴 게 더 정확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도대체 빛의 속도랑 관련되는지 로켓하고 관련되는지 전자기랑 관련되는지 순수 수학을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 그러나 결국 그것은 로렌츠 시메트리와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션까지 다 포함한 더 완벽한 특성대성 이론이었었어. 알고 보니까. 근데 너무 물리처럼 안 쓰고 너무 순수 수학적으로 썼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뿌앙카레랑 아인슈타인이랑 한판 붙었고 근데 물리학자들이 읽지를 못하니까,
그 빵가리 논문이나 힐버트 논문에 지금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뭐 거의 수학자들의 논문을 확확 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특히 스트링 시어리나 M 시어리 쪽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수학자야 아니면 물리학자야 막 토폴로지만 맨날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수학자는 철저하게 정리증명이고 물리학자는 계산 위주와 방정 물리적인 현상 위주였고 계산 위주였죠 사실은. 자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토탈 라그랑지안을 뭘로 잡느냐, 이 카파분의 1하고 결국 루트의 g의 그 다음에 r-2의 람다 플러스 람다의 메타. 람다의 메타 파트는 이제 뭐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속칭 얘기하는 이건 이제 토탈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속칭 얘기하는 이제 커베처 파트가 되는 거고 우주의 휘어진 파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메타 파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메타 파트를 베리에이션 시키면은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나오게 되고 얘를 베리에이션 시키면은 바로 아인슈타인 텐서가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돼서 속칭 얘기하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우변이 나오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좌변을 인듀스 시켜주는 우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가 있기 때문이야? 우변이 있기 때문이야. 그죠?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얘기는 전기장이 아무것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보통 다이버전스를 경제학에서 저거 할 때는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얘기는 본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 돈도 없고 뜯긴 돈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이버전스는 X방향의 미분과 Y방향의 미분과 Z방향의 미분. 내가 오늘 증권을 샀는데 세 군데 걸 샀어. 오케이? 그래서 A 회사, B 회사, C 회사의 증권을 샀어. 그럼 이게 3차원 다이버전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랬더니 얘는 A라는 회사 거는 50원이 올랐어. 똑같은 주를 샀어. 100주씩. 100주. 그냥 50원이 올랐어. 얘는 그대로야. 0원이야. 얘는 50원을 뜯겼어. 그러면 다이버전스는 0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도 50원 땄어. 여기도 50원 땄어. 50원 땄어. 다이버전스가 플러스가 됐죠. 다이버전스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득이 발생했다는 얘기. 그럼 전기장한테 이득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주는 것은 뭐냐? 양의 전기가 전기장한테 이득을 주죠. 전기장은 양의 전기에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 50원 뜯겼어. 여기 50원 뜯겼어. 50원 뜯겼어. 150원 손실이 있죠. 거기다가 100주를 또 곱해야 되겠지. 어찌됐든 세 군데 다 뜯겼어. 다이버전스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 그럼 전기장을 손해보게끔 하는 거, 전기장을 갉아먹는 거, 음의 전하죠. 음의 전하가 결국 전기장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싱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기처럼 전기장을 보태주는 것을 소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스가 있느냐, 싱크가 있느냐, 아니면 아무 전기도 없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얘기는 이쪽에 소스냐, 엠프티냐, 싱크냐에 따라서 이 부호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저러한 라그랑지안에서 토탈 라그랑지안을 그 다음에 GAB로 해준 거 그러면 아까 이 형태가 이것은 결국
라그랑지 안에 델타의 G, A, B하고 여기에 이 카파분의 1의 루트의 G의 절대값 R-2 람다 이거 갖고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델타의 G, A, B하고 람다의 메타 파트 그러면은 이 형태는 이 카파분의 1하고 아까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루트치 그대로 나오고 GAB 더하기 람다 GAB 이렇게 나왔죠? 그죠? 아까 미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바로 2분의 루트의 G의 절대값하고 에너지 모멘텀 텐서 이거 TAB라고 씁시다. 그래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 아마 저쪽 그 화요일날 하는 수업에서 강의에서는 세타로 쓰지 않았나 내가? 그래서 양자장론 수업에서는 세타라고 썼는데 그냥 충격하는 사람들은 세타보다 TAB를 더 좋아하니까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타를 갖다가 GAB로 미분을 했을 때 TAB가 나오는 것은 약간의 고전장이론을 갖다가 알고 근데 고전장이론을 어디에서 계산해야 되냐면 커브드 스페이스에서의 고전장이론을 갖다가 알아야지만 계산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어쨌든 얘가 이해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주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0이 되는 게 equation of motion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얘가 물질 역할을 해주게 될 거고. 그래서 invariant metric은 다 똑같이 캔슬 될 필요가 있고 E하고 다 캔슬 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결국 메타가 있을 때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은 GAB 더하기 cosmological constant GAB 이꼴 마이너스의 카파 TAB 다시 쓰면은 RAB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RGAB 그죠? 플러스 cosmological constant GAB 이꼴 마이너스 카파 TAB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오른쪽이 소스냐 싱크냐 아무 짓 안 하느냐 아무 일 없으면 empty 스페이스에 대한 커베처를 만들어주게 될 거고 그죠? 이것이 이제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여기 메타 파트가 왜 이렇게 주어지는가를 간단하게만 고전 스칼라 필드에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파를 결정을 해야 되죠. 위크 그래비티 근사를 갖고 뉴턴 물리학하고 맞춰서 계산하는 걸 조금만 쉬었다 하지 뭐.